62세의 이미경 씨는 묻지마 관광버스에 올라타며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5년 전 갑작스런 뇌출혈로 남편을 떠나보낸 후 매일이 회색빛 일상의 연속이었던 그녀에게 친구 수진이가 던진 제안은 충격 그 자체였죠. 미경아, 언제까지 그렇게 집에만 있을 거야? 나랑 같이 나가자. 하지만 그 누가 알았을까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매일 아침이 고통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차갑게 식은 남편의 자리. 손을 뻗어봐도 만져지는 건 차가운 이불 뿐이었죠. 식탁에 앉아 혼자 먹는 아침 식사는 매일이 고역이었고, 텔레비전을 아무리 크게 틀어놓아도 집안의 고요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 때로는 빈 공간에 대고 말을 건네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어요. 40년을 함께한 남편 없는 세상에서 저는 그저 반쪽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딸은 각자의 삶에 바빠 명절이나 기념일에만 잠깐 얼굴을 비춥니다. 엄마, 밥은 잘 챙겨 드세요? 짧은 안부 전화가 끝나면 더욱 큰 적막감이 찾아왔어요. 오후 3시면 할 일이 없어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앞으로 7시간을 더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 직장 동료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경아, 이번 주말에 뭐해? 나랑 놀러 가자. 어디를 간다고? 묻지마 관광이라고 있어. 사람들 많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우리 같이 혼자 사는 사람들 많이 간다니까. 처음엔 황당했습니다. 제가 뭘 춤춘다고요? 노래를 부른다고요? 그런 건 젊은 시절에도 안 했는데. 아니야, 수진아. 그런 곳 나한테 안 맞아. 난 그냥 집에서 쉴래. 미경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집에만 틀어박혀 있을 거야? 남편 떠난 지가 언젠데. 5년이 지났어. 5년. 이제 좀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그래.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맞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한 번만 가보라니까. 안 맞으면 다시는 안 가면 되잖아. 딱 한 번만. 수진이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정해진 집합 장소로 향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제 차를 가져갔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남녀 3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5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였는데 대부분 화려한 옷차림에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블라우스에 면바지 차림인 저는 순간 위축됐습니다. 얘들아, 이쪽은 내 친구 미경이야. 오늘 처음 왔어. 혼자 산지 5년 됐대. 잘 좀 챙겨줘. 어머, 안녕하세요. 처음이시군요. 걱정 마세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그들의 친근한 인사에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곧 관광버스가 도착했고 진행자로 보이는 남자가 마이크를 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묻지마 관광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거예요.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사회자가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르신들. 오늘 하루는 모든 걱정 다 잊고 즐겁게 놀아봅시다. 현실은 잠시 접어두고 오늘 하루만큼은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마음껏 즐겨보세요. 트로트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일어나 자기소개를 시작했어요. 대부분 이름과 나이, 그리고 오늘 좋은 인연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미경아, 너도 나가서 인사해. 수진이가 재촉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여기 왔을까? 이런 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그때 제 시선이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 한 남자에게 향했어요.
그도 저처럼 혼자 조용히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의 그는 옆에 앉은 또래 남성이 계속 팔꿈치로 쿡쿡 찌르며 뭔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별 반응 없이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저 사람도 친구에게 끌려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 도착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큰둥하게 인증샷만 찍고 금방 돌아왔습니다. 사실 관광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 혼자 공원을 걸었어요.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버스에서 봤던 그 남자도 혼자 벤치에 앉아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소설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계속 이곳에 온 것에 대한 불안감과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그 남자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람이 있는 줄 몰랐네요. 그가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앉으셔도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평소라면 혼자 있고 싶다고 했을 텐데 그날따라 누군가와 조용히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벤치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여기 조용해서 좋네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부드러웠어요. 네, 저도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요. 저기는 너무 시끄러워서. 맞아요. 저도 그런 곳은 잘 못 견디겠더라고요. 침묵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었죠. 혹시 친구에게 끌려오셨나요? 평소에 저라면 절대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그는 놀란 듯 저를 쳐다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저도 그래서요. 표가 나나 봐요. 버스에서부터 좀 눈여겨봤어요. 모두가 즐거워할 때 홀로 창밖을 보시더라고요. 저랑 비슷하게. 그의 말에 묘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전 이미경이라고 해요. 최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관광 자주 오세요? 아니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수진이가 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억지로 끌고 왔어요. 당신은요? 저도 세 번째예요. 처음에는 정말 싫었는데 친구가 너무 끈질기게 권해서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참 많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둘 다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둘 다 배우자를 잃은 후 적응하는 과정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죠. 아내가 3년 전에 암으로 떠났어요. 미리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은 5년 전에 갑자기 뇌출혈로 아침에 출근하다 쓰러졌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동현 씨는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직도 이야기하면 힘들어요.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의 이에 있는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우리는 함께 리조트 주변을 구경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술을 마시거나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조용히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퇴직 전엔 뭘 하셨어요? 건축가였어요. 지금은 가끔 동네 초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고요. 손재주가 좋아서 목공예도 취미로 해요. 와, 정말요? 멋있네요.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조각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단풍나무로 만든 작은 물고기 모양이었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네요. 손재주가 대단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심심할 때 만드는 거죠. 가져가세요, 선물로. 갑작스러운 그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고맙게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소중히 간직할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이와 친구들이 우리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이미 술을 좀 마신 듯 얼굴이 붉었습니다. 어머, 미경아. 여기서 뭐해? 남자친구 생겼네. 수진이의 큰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고 저와 동현 씨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니야, 그냥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 그래, 그렇다고 치자. 어머, 최 선생님 맞죠? 민수 씨 친구. 맞아요. 저는 김수진이라고 해요. 미경이 친구예요. 시끄러운 분위기가 되자 동현 씨는 조금 불편해 보였어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오후 모임 시간이 다 됐네요. 미경 씨 즐거웠습니다. 그가 자리를 뜨며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저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일정은 더 시끄럽고 활기찼어요. 노래방이 있는 방으로 이동해 모두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는 남녀를 짝지어 듀엣곡을 부르게 했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동현 씨도 멀리 다른 구석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가끔 우리 시선이 마주치면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술이 과하게 취한 사람들은 이제 서로 춤을 추며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번에는 커플 댄스 타임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이성분과 춤을 춰보세요.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해서 화장실로 향했어요. 나오는데 동현 씨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저도 좀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요. 너무 시끄럽고 좀 부담스러워서. 네, 저도 그래요. 이런 분위기는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는 복도 끝에 있는 작은 테라스로 나갔어요.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실내의 소음과 열기를 피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보며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집에만 있으면 미치겠더라고요. 텅 빈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가끔은 벽에 대고 말하는 저를 발견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제 마음속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 놀랐어요. 남편 사진에 대고 말하고 없는 사람한테 밥 먹었어? 라고 묻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군가 내 아픔을 이해한다는 건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위로였어요. 이후로도 수진이의 끈질긴 권유로 한 달에 한두 번 묻지마 관광에 참여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수진이가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고 그 남자를 간간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관광 때였을까요? 버스를 타는데 어쩐 일인지 모든 자리가 거의 다 찼어요. 유일하게 빈 자리는 동현 씨 옆이었습니다. 저기, 괜찮을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색하게 그의 옆에 앉았어요. 한참 후에야 그가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저 혹시 불편하시면 제가 다른 자리로 옮길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오히려 여기가 조용해서 좋네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생각보다 편안하게 이어졌습니다. 사회자가 주도하는 노래와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작은 목소리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가장 힘든 건 주말이에요. 평일에는 그래도 마트에 가고 은행에 가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주말이 되면 갈 곳이 없어요. 맞아요. 저도 토요일 아침에 눈 뜨면 가슴이 무거워요.
앞으로 이틀을 어떻게 보내나 싶어서.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묻지마 관광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되었어요. 버스에서 내릴 때 동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음에도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그 질문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네, 좋아요. 그 후로 우리는 묻지마 관광에 갈 때마다 버스에서 나란히 앉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출 때 우리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각자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와 동현 씨의 친구 민수 씨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야, 미경아, 너 최 선생이랑 뭐야? 사귀는 거야? 아니야, 그냥 말동무일 뿐이야. 말동무? 그래서 매번 버스에서 붙어 앉고 자리 피해서 둘이 산책하고 그러는 거야? 나 다 봤어. 정말 그냥 친구라니까. 우리 둘 다 비슷한 상황이라 이야기가 잘 통하는 것뿐이야. 수진이는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 묻지마 관광에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같은 테이블에 앉히거나 커플 게임에 참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동현 씨, 죄송해요. 수진이가 자꾸 우리를 어색하게 만들어서. 저녁 식사 중에 조용히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민수도 똑같아요. 자꾸 야, 너 이 여사님한테 마음 있지? 이러면서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냥 친구로만 지내고 싶으세요? 동현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아니요, 그냥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혼란스러워요. 아내가 떠난 후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줄 몰랐거든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으니까요. 다음 묻지마 관광은 강원도 설악산 코스였어요. 설악산 전망대에서 잠시 쉬는 동안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경 씨, 지난번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동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저도 동현 씨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이 두려워요.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여러 가지요.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또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과거의 사랑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내는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은 인생을 혼자 외롭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남편을 사랑했던 마음과 지금 동현 씨에게 느끼는 감정은 별개의 것이에요. 우리는 걸으며 천천히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따스함이 오랜만에 느껴보는 위안이었어요. 천천히 알아가 보는 게 어떨까요? 네, 좋아요. 서두르지 말고. 그 일 이후 우리는 묻지마 관광 대신 평범한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영화도 보고 미술관도 가고 함께 요리도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동현 씨는 약속한 대로 제 집의 여러 곳을 고쳐주었습니다. 싱크대 아래 누수를 고치고 삐걱거리던 방문을 교체하고 새로운 책장도 만들어 주었어요. 이 모든 걸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뭐, 시간도 많고. 미경 씨를 위한 일이니까 더 정성스럽게 하게 되네요. 그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처음에 자녀들은 걱정했지만 동현 씨를 만나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엄마, 최 선생님 괜찮은 것 같아요. 엄마가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봐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들도 전화로 응원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동현 씨의 자녀들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저를 만나본 후에는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집을 오가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현 씨는 목공예로 만든 작은 선물들을 가져오고 저는 그를 위해 요리를 합니다. 주말에는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가끔 짧은 여행도 떠나요. 미경 씨,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어느 날 동현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같이 살자는 건 결혼하자는 뜻인가요? 꼭 법적인 결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서로 의지하면서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서요. 그의 솔직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갑자기 같이 살기 전에 천천히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맞아요.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우리 시간은 많으니까요. 동현 씨는 몇 달에 걸쳐 우리 집을 위한 가구들을 직접 만들었어요. 단단한 나무로 만든 작은 식탁, 책장, 그리고 특별히 제 취향에 맞춘 화장대까지 모두 그의 정성이 담긴 작품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언제요? 밤에 잠 안 올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났을 때, 틈틈이 만들었어요. 미경 씨를 생각하며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이 떠난 후 이렇게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함께 살게 된 후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동현 씨의 제안으로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주 2회 책 읽어주기 봉사를 했어요. 우리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으시네요. 맞아요. 80대, 90대 어르신들도 많았어요. 그분들에게 책을 읽어드리고 때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시간이 의미 있었어요. 미경 씨가 읽어주는 소설이 정말 좋아요.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 복지관의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고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제 아내도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미경 씨를 보면 가끔 그 목소리가 생각나요. 동현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가 아내를 추억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인정하고 존중했으니까요.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함께 살기 시작하니 서로의 생활 습관 차이가 드러났죠. 동현 씨, 너무 늦게까지 작업하면 건강에 안 좋아요. 알아요. 하지만 손에 잡은 일을 마무리하고 싶어서요. 방해했다면 미안해요. 이런 작은 갈등들은 대화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서로의 습관을 존중하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맞춰가는 과정이었어요. 요즘도 가끔 수진이나 민수 씨가 전화를 합니다. 미경아, 이번 주 묻지마 관광 간다는데 같이 갈래? 옛날 생각도 나고 말이야. 그럼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고마워, 수진아. 하지만 이제 난 더 이상 묻지마가 아닌 정해진 여행을 하고 있어. 동현 씨도 민수 씨에게 똑같이 말하죠. 고맙지만 우리는 이제 묻지마가 아닌 정해진 여행을 함께 하고 있어. 지금 돌이켜보면 그 불편했던 묻지마 관광이 저에게 인생의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게 해줬다는 게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참여할 때마다 불편했지만 그곳에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났어요. 운명이란 게 이런 게 아닐까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고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누구든 인생의 황혼기에도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현 씨와 함께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함께 원예를 배워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상추, 토마토, 고추 같은 채소들을 기르면서 계절의 변화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됐어요. 미경 씨가 기른 토마토가 제일 맛있어요. 동현 씨가 만든 화분이 예뻐서 토마토도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겨울에는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여름에는 한강에서 산책을 즐깁니다.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봄에는 벚꽃 구경을 함께 다녀요. 혼자였다면 감상할 수 없었을 계절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서로의 개인적인 시간도 존중한다는 점이에요. 동현 씨는 목공 작업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저는 독서와 요리를 통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집니다. 함께 있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각자의 시간도 필요해요. 동현 씨의 이런 배려가 우리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즘 주변에서 우리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동네 마트에서 만나는 이웃들, 복지관에서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어머, 두 분 정말 보기 좋으세요. 늘 함께 다니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동반자가 있으면 좋겠네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함께 운동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산책하고 주 2회는 수영장에 다닙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함께 운동하는 것이 일상이 됐어요. 건강해야 더 오래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요. 동현 씨의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면 함께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어요. 동현 씨는 이탈리아의 건축물들을 직접 보고 싶어 하고 저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들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여행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젊을 때처럼 바쁘게 다니는 게 아니라 여유롭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천천히 구경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은 후배들이 종종 조언을 구하러 옵니다. 선배님, 저도 남편을 떠나보낸 지 2년이 됐는데 언제쯤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인연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마음을 열고 생활하세요. 요즘 가장 감사한 것은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동현 씨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려주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하루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미경 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매일 아침 출근하듯 목공 작업실로 향하는 동현 씨가 건네는 인사가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60대에 찾아온 사랑이지만 20대의 설렘과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성숙하고 깊은 사랑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외모나 조건을 많이 따졌다면 지금은 진정한 마음과 성품을 중요하게 여기게 됐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 더 진실할 수 있어요.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고 사랑하는 거니까요. 동현 씨의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사랑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르지만 우리만의 사랑의 방식이 있어요. 작은 배려, 세심한 관찰, 따뜻한 이해.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랑의 특징입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누는 조용한 대화,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마음, 작은 선물에 담긴 정성.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법적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됐어요. 서로의 자녀들도 우리 관계를 인정하고 지지해 줍니다. 엄마, 최 선생님과 함께 계시니까 안심이 돼요. 아버지, 이 여사님이 아버지를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 고마워요. 자녀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 이야기 끝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 용기를 내세요. 혹시 지금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남편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고 새로운 관계에 대한 부담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걱정들이 불필요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진정성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곳에서 만나든 어떤 방식으로 만나든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묻지마 관광이라는 곳이 다소 특별했지만 그곳에서도 진심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외로움 때문에 만나는 것과 진정한 마음으로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과거를 부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사랑이 과거의 사랑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사랑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에게 남편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고 동현 씨에게 아내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더욱 건강할 수 있어요. 마음을 열고 기다리세요. 인연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올 수 있어요. 저처럼 가장 불편해했던 곳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마음을 닫고 있으면 좋은 인연이 와도 알아볼 수 없어요. 항상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세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조언. 마이너스 서로의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하세요. 마이너스 작은 배려를 놓치지 마세요. 마이너스 솔직한 대화를 자주 나누세요. 마이너스 함께하는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마이너스 서로의 과거를 인정하고 존중하세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이런 이야기를 공개하기 망설였지만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60대든 70대든 언제라도 늦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저와 동현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한 사랑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진정한 인연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모든 분들이 행복한 사랑을 찾으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